새벽 5시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박옥순의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78세의 옥순은 매일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군용 장갑을 끼고 허리엔 작은 가방을 차고 말이죠. 리어카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리지만 옥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서 옥수는 능숙하게 종이와 캔을 골라냈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어떤 것이 돈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 할머니 또 나오셨네요. 일찍 출근하는 젊은 여자가 옥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오늘도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죠. 아가씨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조심히 다니세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옥순에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옥수는 리어카의 폐지를 차곡차곡 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엔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죠. 그때는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는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애미 말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했겠지. 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하셨지만 옥수는 자유로운 장사를 택했었죠.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죠. 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는 살아야 하니까요. 두 번째 장소는 상가 뒷골목이었습니다. 어젯밤 술집과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옥수는 그 사이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캔과 플라스틱 병, 그리고 깨끗한 종이들을 말이죠. 작업을 하던 중 옥수는 건물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인형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옥수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쁘고 불규칙했죠. 이럴 수가. 옥수는 소년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거든요. 옥수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설일 시간은 없었거든요. 소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옥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옥수는 급히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돌려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마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옥수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세상에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옥순 자신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옥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어카에 쌓아둔 폐지들을 보니 아까웠지만 소년이 더 중요했어요. 옥수는 리어카를 길가에 세워두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소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허리를 굽혀 소년을 업으려고 했어요. 78세의 나이에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을 업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옥수는 온 힘을 다해 소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소년의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옥수는 꾹 참았어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며 단련된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등에 소년을 업고 걷기 시작한 옥순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어요. 소년이 떨어질까봐 한 손으론 소년의 다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균형을 잡으며 걸었습니다. 가까운 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소년을 업고 가니 그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옥순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등과 어깨에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금방 병원 도착한다. 옥수는 소년에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중간중간 쉬고 싶었지만 소년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병원이 보였습니다. 옥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병원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요. 응급환자예요. 옥순의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소년을 침대로 옮겼어요. 옥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옥순에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 아이만 살리세요. 하지만 옥순의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무리로 인해 혈압이 올랐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옥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호사 김수미가 옥순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미는 15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환자만 오는데 환자를 데려온 사람까지 쓰러지다니 말이죠. 할머니, 할머니. 수미는 옥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행히 옥순은 금세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옥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수미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일단 앉아 계세요. 혈압부터 재어보겠습니다. 수미는 옥순을 휠체어에 앉히고 혈압을 측정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혈압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무리와 긴장 때문이었죠. 한편 응급실에서는 소년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보이네요. 담당 의사가 수미에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순 쪽을 바라봤어요. 옥순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이 손자인가요? 수미가 물어봤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져 있길래 그냥 데려온 거예요. 수미는 놀랐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병원까지 업고 왔다니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일에 잘 나서지 않는데. 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죠.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미와 옥수는 급히 일어났어요. 환자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발작이었는데 빨리 병원에 온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조금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옥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연락할 사람이 있나요? 의사가 물어봤지만 옥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길에서 쓰러져 있던 아이를 데려온 것 뿐이었거든요. 아이 옷을 확인해 보니 명찰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강민우 10살이고요. 주소도 적혀 있어서 연락해 봤는데 곧 가족이 오신답니다. 수미가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온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후반의 남성과 중년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어디 있나요? 우리 손자는 괜찮나요? 남성이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들을 병실로 안내했어요. 옥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미는 옥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옥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아직 폐지를 다 줍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혈압약 처방받아 가세요. 수미가 말렸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래요. 약값 아까워서요. 수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이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니 말이죠. 그럼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옥수는 그렇게 말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미는 옥순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런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병실에서는 민우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우야, 괜찮니? 할아버지가 왔다. 민우는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여기 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너를 업고 와주셨단다. 정말 고마운 분이셔. 민우는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따뜻한 등의 느낌이 말이죠. 아, 지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난 후 민우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일을 떠올려 봤어요. 길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더니 그 다음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우야, 기분이 어떠니? 할아버지 강영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우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분이 궁금했거든요. 강영석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그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병원 측에서도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분은 이미 가셨단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왜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민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그때의 따뜻함이 기억났거든요. 등이 참 따뜻했고 할머니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느껴본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강영석은 손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민우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의 따뜻함에 더 민감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찾아서 인사드리자. 지금은 내 몸부터 추스르는 게 중요하단다. 그때 간호사 수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미는 민우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업고 와주신 할머니 소식 혹시 아세요? 민우는 수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수미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날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음, 그분 성함은 모르겠지만 폐지를 주우시는 분 같았어요. 옷차림을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수미는 그날 옥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약값이 아깝다며 치료를 거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신다고요? 강영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구해준 분이 그런 어려운 처지였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아마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오시다가 민우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수미의 말을 들은 강영석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의 이사장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손자를 구해준 것은 가난한 할머니였던 거죠. 할아버지, 꼭 그 할머니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 민우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찾아서 꼭 보답을 해드리자.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우는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선천성 심장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가 계실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새벽에 폐지 주우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세요? 글쎄, 주로 상가나 아파트 단지 쪽이 아닐까? 하지만 민우야,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 강영석은 손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민우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한편 수미는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옥순의 행동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요즘 그런 분 찾기 어려운데. 맞아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은 수미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약값도 아껴가며 사신다니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민우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 할머니를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려운 처지라면 자신이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아직 10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래도 마음만은 간절했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등의 주인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강영석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손자를 구해준 은인을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순의 일상은 여전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날 소년을 구한 일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순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소년을 업고 병원까지 간 일로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갔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허리가 욱신거렸고 무거운 것을 들 때면 어깨가 아팠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나이구나. 옥수는 허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무리를 한 대가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날 끼니를 걱정해야 했거든요. 동네 슈퍼 앞에서 친구 이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도 옥순처럼 폐지를 주어서 살아가는 70세 할머니였어요. 둘은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함께 해온 동료였습니다. 옥순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프니? 순자는 옥순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옥순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허리가 아플 뿐이야. 나이 탓이겠지 뭐. 옥순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치챘어요. 옥순이 평소보다 더 자주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병원은 가봤어? 병원은 무슨, 돈만 나가지.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야. 옥순의 대답을 들은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처지였지만 병원비는 여전히 부담이었거든요. 둘은 함께 카페 앞 분리수거함을 뒤졌습니다. 요즘 일회용 컵이 많이 나와서 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옥순아,
혹시 지난달에 아이 하나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있지? 순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알았어? 어제 시장에서 김 간호사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대단한 일 했다면서. 순자는 우연히 시장에서 병원에 다니는 지인을 만났던 것이었어요. 그 지인이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준 거였죠. 별일 아니었어. 그냥 아이가 쓰러져 있길래 병원에 데려다 준 것뿐이야. 옥수는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별일 아니긴 뭐가 별일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자는 옥순을 대견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오후가 되자 옥수는 다른 동네로 이동했습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쪽이었어요. 그곳은 폐지와 캔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던 옥수는 문득 그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년이 무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소년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잘 살고 있겠지. 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마음이 쓰였어요. 옥순 자신도 어려서 딸을 키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옥순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딸은 20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옥수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내 딸이었다면 지금 40이 넘었겠구나. 옥수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자신을 챙겨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지금은 현실을 살아가는 게 중요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캔을 리어카에 가득 실었어요. 오늘은 수확이 괜찮았습니다. 아마 2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폐지 수거 업체로 가는 길에 옥수는 또다시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리어카가 평소보다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옥수는 허리를 붙잡고 잠시 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옥수는 괜찮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폐지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수는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오늘의 저녁이었어요. 빵 한 개와 우유 한 개, 그게 옥순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옥수는 작은 방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이었지만 옥순에게는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내가 살린 그 애라도 잘 자라면 좋겠다. 옥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롭지 않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유난히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내일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했어요. 그게 옥순의 삶이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88세가 된 옥순의 허리는 더욱 구부러졌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폐지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으면 폐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거든요. 리어카에 비닐을 덮고 급히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옥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지만 그 차는 계속 옥순을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차가 옥순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키 큰 청년 하나가 내렸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옥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청년의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에 길에서 쓰러진 아이. 저입니다. 강민우예요. 옥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훌쩍 자란 거였어요. 창백했던 얼굴은 건강해졌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아가?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에 데려다 주셨던 그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길에서 뵙게 된 거였어요. 옥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소년이 이렇게 의젓한 청년이 되다니 말이죠. 어머,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구나. 많이 컸네. 민우는 급히 우산을 꺼내 옥순에게 씌워드렸습니다. 옥순은 이미 비에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우산 쓰세요. 아니야,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우는 고집스럽게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옥수는 어쩔 수 없이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일은 민우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거든요. 그 후로 민우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별일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옥수는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민우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아이고, 장하다.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옥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한다니 뿌듯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민우에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민우는 옥순의 리어카와 젖은 옷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응,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말이야. 나이가 나이다 보니 다른 일은 하기 어렵고. 옥순의 말을 들은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도울 차례였어요. 할머니, 저희 병원으로 가시겠어요? 비도 오고 있고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병원은 무슨,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아니에요. 병원이 저희 집이거든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민우의 말에 옥수는 놀랐습니다. 병원이 집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니? 할아버지가 그 병원 이사장이세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신 바로 그 병원 말이에요. 옥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때 그 큰 병원의 이사장 손자를 자신이 구한 거였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몰랐네. 할머니, 정말 가주세요. 할아버지도 10년 동안 할머니를 찾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옥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 물론이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옥수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10년 전과 똑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잠깐만 들렀다 올게. 민우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차에 타세요. 리어카는 제가 뒤에 실어드릴게요. 민우는 정성스럽게 옥순을 모셨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옥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에 잠시 긴장이 풀렸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할머니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이런 좋은 차는 처음 타보는구나. 옥수는 차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죽 시트도 부드럽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10분 정도 달린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옥순이 민우를 업고 왔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사이에 건물이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 많이 변했네. 옥순이 중얼거리자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새로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우려고 확장하신 거예요. 민우는 옥순을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는 웅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옥순은 이런 곳에 자신이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할머니는 이곳의 귀한 손님이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민우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민우야, 어서 와라.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강영석 이사장이었습니다. 민우는 급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그때 저를 구해주신 할머니세요. 강영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찾던 분을 드디어 만난 거였거든요. 그는 옥순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그분이시군요. 10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큰 병원의 이사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민우가 살아있는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강영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를 잃을 뻔했던 그날의 공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 사무실에서 편히 앉아 계시죠. 강영석은 옥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민우가 정성스럽게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옥수는 고급스러운 찻잔을 받아들며 어색해했어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강영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옥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10년 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생활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옥순의 담담한 대답에 강영석과 민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은인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말이죠. 할머니, 지금도 폐지를 주우며 지내시는 거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말이야. 혼자 사세요? 그렇지. 가족은 다 떠나보냈고, 이제는 나 혼자야. 옥순의 말에 담긴 외로움을 강영석과 민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영석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옥수는 놀랐습니다. 자, 신 같은 사람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환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강영석은 더 나아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작은 방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옥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정말 괜찮은 건가요? 당연합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민우의 말에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건가요? 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강영석과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옥수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옥수는 병원 내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는 병원 정원이 보였고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나 싶네. 옥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살던 반지하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민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라. 민우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어요. 할머니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방이 더 밝아질 것 같아서요. 고맙다, 민우야. 꽃을 키우는 것도 오랜만이네. 옥수는 화분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딸과 함께 살 때 베란다에서 꽃을 키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할머니, 오늘부터 자원봉사 시작하시는 거죠? 응,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옥수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민우는 옥순을 간호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전 옥순을 도왔던 간호사 수미와 다시 만났어요. 어머, 정말 그때 그 할머니시네요. 수미는 반가워하며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동받았는걸요. 수미는 옥순에게 자원봉사 일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주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소아병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죠. 옥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아. 옥순의 인사에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근감을 느꼈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아이 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여기서 일하는 할머니야.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단다. 정말요? 할머니가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외로웠는데 할머니가 친구가 되어 준다니 신이 났거든요. 옥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딸을 키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옥수는 아이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혼자 먹기 어려운 아이들을 챙겨주고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를 달래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한 아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옥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까? 옥수는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밥을 먹였습니다. 숟가락을 비행기처럼 날리며 여기 공항이야 착륙한다 하니 아이가 웃으며 입을 벌렸어요. 오후에는 어르신 병동을 찾았습니다. 옥순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시네. 한 할머니가 옥순을 반겼습니다. 옥순은 자리에 앉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입원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죽겠어요. 그럼 제가 자주 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릴게요. 옥순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대화 상대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옥수는 하루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거든요. 민우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첫날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단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마워. 옥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저녁을 먹으며 민우와 옥수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민우는 의대 공부 이야기를, 옥수는 환자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민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첫날이었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순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옥수는 꿈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도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꿈속에서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그 웃음을 기억했어요. 딸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이제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환자들은 모두 옥순을 기다렸고 직원들도 옥순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옥순은 병원 화단을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영석 이사장이 특별히 마련해준 작은 정원이었어요. 옥수는 꽃들에게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쁘게 자라라. 환자들이 너희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말이야. 꽃들은 옥순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꽃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소아병동에서는 아이들이 옥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옥수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잘 잤니? 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단다. 옥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옥순과 딸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예쁜 언니는 누구예요? 한 아이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이 언니는 할머니 딸이야. 너희들처럼 예쁘고 착했단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들은 옥순의 말을 듣고 더욱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옥순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점심시간 후 옥순은 민우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에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이 병원에서 일하려고 해요. 정말? 그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네, 할머니와 함께 많은 환자들을 도우고 싶어요. 민우는 옥순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옥순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뭔데요, 할머니? 옥순은 민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딸한테는 못 해준 말인데 너한테는 꼭 해주고 싶어. 민우는 옥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건강해라. 따뜻하게 살아라. 그리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거라. 옥순의 말에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내 손자 같아.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옥순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정말 할머니처럼 생각해요. 평생 함께해요. 그래, 우리 평생 함께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강영석 이사장이 옥순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여기서 지내시는 게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이 병원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강영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옥순이 온 후로 병원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거든요. 환자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면 표정이 밝아져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옥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날 밤 옥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 비 오는 날 민우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내가 그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구원받은 건 나였구나. 옥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나날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문득 옥수는 민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이 될게요. 그 말처럼 민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 딸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할 일도 생겼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단다. 옥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도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단으로 나갔습니다. 새로 심은 장미가 예쁜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예쁘게 피어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말이야. 아침 햇살이 꽃잎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옥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민우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실습을 나가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옥수는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민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거라. 네, 할머니도요. 민우는 옥순에게 인사를 하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은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옥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환자들을 위로하고 꽃을 돌보고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가 말이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